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화반응이라는 말. 중화반응이라는 단어는 일단 산성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염기성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둘이 화학 결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산성은 무엇이고 염기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산성 그러면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수용액 상태에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서 어떻게 돼? 수소 이온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산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을 얘기하는 거 정도는 알고는 있을 것 같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게 되고 염기성도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데 염기에 양이온, 그 다음에 염기에 음이온인데 음이온은 무엇을 내야 되냐면 이 수산화이온을 내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자. 만약에 물속에 NaCl, 염화나트륨 많이 들어본 건데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도 하지. 그러면 얘가 물속에 들어가 볼게요.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 그럼 얘는 수소이온을 내놓지도 않았고 수산화이온을 내놓지도 않았으니까 얘는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거야. 반드시 물속에 잠시만.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무엇을 내놔야 되냐면 바로 수소이온을.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 이그젬플로. 여기 화면 보여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아이 염산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안 들어봐도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H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더니 수소이온을 내보냈네. 그러면 얘는 산성 물질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H2SO4 황산이라고 읽죠. 황산은 또 물속에 들어가면 두 개의 H 플러스에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보내. 이렇게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아이들은 우린 산성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볼게. 여기서는 이제 NaO 수산화 나트륨. 얘는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내놓죠. 그러면 얘가 염기성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교재에서나 문제를 볼 때 화학식을 보고 수소 이온을 내놓는지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지를 딱 보시면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외우고 까먹어도 돼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그때 까먹었어. 근데 처음 배웠을 때보다 그 까먹어도 한두 개는 기억이 나면 돼요. 왜 또 할 거니까. 그러다가 좀 더.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가거나 이제 시험 대비가 됐을 때 그냥 막 외워버려야 돼. 이해고 모식계고 없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몇 번을 외웠다 까먹고 외웠다 까먹다. 그러니까 정독이 아니라 다독이라는 말. 어떤 말인지는 알지? 책을 읽을 때 하나하나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보는 거야. 그걸 여러 번 읽다 보면 훨씬 더 공부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 얘도 있다. 수산화 칼륨, 얘도 물속에 들어가면 K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내보내면 염기성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찌됐건 중화반응이라는 것은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무엇이 돼? 얘가 여기 있는 양이온이 여기 있는 음이온을 만나게 돼서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음이온이 여기에 있던 양이온과 결합을 해서 다시 재결합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딱 봐도 뭐가 나오는 게 보여? 물이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누군지 안 써줬어. 얘가 누군지도 안 써줬어요. 누군지 알 건 없어. 나오면 나오는 족족이 그냥 얘는 염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지켜주자. 그래서 결국에는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고 염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이때 특이하게도 이렇게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 중화 반응할 때 열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중화 반응에 빡 때려줘. 살살 세게 하면 아파. 그게 살살이었어. 나도 시연한테 해봐야지. 자, 중화열. 이걸 우린 중화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부드럽게 가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중간 과정을 어찌됐건 간에 하더라도 항상 과학은 중학교하고 굉장히 달라. 근데 영어, 수학하고 느낌이 좀 과학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영어, 수학은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서 쌓아서 그 다음 걸 쌓고 쌓아 올라가죠. 계속 쌓고 가야 되거든. 근데 과학은 약간 패턴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학교 과학 영어 수학을 하다가 그 양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거 흘러갈 수 있는데 과학은 패턴이 바뀌어져. 게다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마다 과목마다 공부법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공부법, 접근법이 달라요. 그거를 안 배워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나 수학 성적이 나오는데 과학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공부 패턴이 바뀌는 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아까 당장 외우지 말고 다독, 여러 번 중요한 건 자꾸 듣는 게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포인트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포인트 그냥 이렇군 이게 아니라 거기서 딱 포인트가 뭘까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화 반응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수소이온의 요거 조그맣게 쓸게. 몰이라는 말에 수소이온의 개수와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조그맣게 개의 수가 반드시 그냥 숫자라고 개수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란 뜻이야. 이 개수가 이렇게 두 개가 같아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럴 때도 있겠지. 얘의 개수보다 어떨 때 얘가 더 많을 때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수가 수산화이온의 수로 따졌을 땐 얘가 이럴 수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알 거야. 그러면 수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산성이고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갖고 있다는 건 염기성인데 얘가 더 많아. 그러면 이 둘이 만나면 얘는 어떤 염기성인 상태를 가지고 있겠지요. 얘가 더 많으니까 다시 말할게. 얘가 10개고 살짝 쓸게. 얘가 10개고 얘가 20개야. 그럼 둘이 반응하면 요거랑 반응하면 물이 돼서 빠져나갔어. 그리고 얘 10개고 10개면 10개가 얘가 남은 거지. 얘가 남은 거잖아. 수산화이온이. 그럼 염기성인 거지 뭐. 그럼 이번엔 얘가 20개고 얘가 10개야. 그럼 얘와 얘의 개수가 10개 대 10개는 반응하고 여기 있는 10개는 남았으니까 얘는 무엇이 된다? 산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들의 개수가 10개고 얘도 10개야. 그럼 모두 다 뭐가 된 거야? 다 반응했지. 그럼 여기 있는 10개와 여기 있는 10개 모두 다 물이 됐으니까 이 안에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는 거네. 얘도 없고 얘도 없어. 그럼 얘가 없으니까 산성이 아니고 얘도 없으니까 염기성이 아닌 거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아우치 잘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중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를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요로 할 때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불러? 중화점이라는 말을 쓰기도 그때 이렇게 두 개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의 상태는 중성, 그때를 우린 중화점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끊고 다시 갈게요.